시청자 여러분, 경복궁 얘기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광화문 얘기나 혜택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철거된 광화문 바로 뒤에 있다가 철거된 중앙청 건물이 있었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변변한 집무실이 없었던 시절이라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과 동시에 사용하게 되었죠. 지금은 남의 나라 침략을 넘보지 않는 시대이지만 1930년대만 해도 세계 각국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식민지 삼아 모든 것을 빼앗아가던 이른바 제국주의 시절은 있었죠. 안타깝게도 세계 정세에 어두웠던 구한말,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식민지 통치의 상징물이었던 총독부 건물은 일본 총독이 총독 건물이 들어설 터를 마련할 때 수많은 조선 왕궁의 전각을 애꿎게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5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던 궁궐 마당이 쑥대밭으로 변화했으니 말이죠. 일제는 총독부를 짓기 위해서 지금은 사라진 홍예문, 영재교 그 주변에 꽉 들어차 있던 전각 행랑들이 무참하게 철거되었죠. 건축 당시 조선 총독부도 뒤로는 북악산과 남산을 잇는 근정전과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건물을 지은 것은 일제가 조선 500년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이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광화문을 철거하고 그곳에 지었던 것이죠. 변변한 정부 집무실을 갖지 못했다는 한때 우리 정부는 재헌국회를 열어서 국사를 논의하기도 했고 정부 청사로 사용하기도 했었죠. 다행히 우리의 국력이 활기를 뜨기 시작하자 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래도 해방 당시와 6.25, 9.28 서울을 수복할 때 우리 해병대가 이 중앙청 건물 앞에 태극기를 걸었던 감격은 비록 당시 중앙청 건물이 일제의 잔재를 할지라도 그때 그 시절은 감격의 시대였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36년의 세월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본산이었던 이 중앙청 건물도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순간에는 항상 눈에 가시처럼 보여오다가 1993년 11월 5일 정부가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철거에 들어갔죠. 때늦은 감도 있고 8.15, 6.25의 감격과 순환을 바라보고 있던 이 건물 철거는 구한말 경복궁을 훼손한 지 60여 년 만에 조선 왕조의 위엄과 민족 정기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라진 조선 총독부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청으로 있다가 사라진 그 건물 얘기는 그만하고 아직도 건재하는 창덕궁의 금천교, 창경원의 옥천교가 있듯이 경복궁에도 광화문에 들어서면은 흥선대원군이 이 경복궁을 건설할 당시에만 해도 광화문을 들어서면은 홍예문이 보이고 이 문을 지나면 아담한 영재교가 나타나게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영재교 다리 밑으로 북악산 밑에서 흘러내려오는 명당서가 흐르고 있었죠. 이 다리를 건너면 근정문이 나타나고 근정문을 들어서면 화강석의 넓은 마당이 나오게 되어 있었죠. 근정전이 마당보다 높은 곳에 나타나는데요. 근정전 앞으로 가다 보면은 양쪽에 대신들이 도열하는 품계석이 도열되어 있고 그 품계석 사이로 우리가 요즘 구경하기 위해 들어가는 가운데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임금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오도가 있었죠. 일본 총독부를 짓기 전에는 광화문, 홍예문, 근정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문을 여닫았다고 하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도 창덕궁과 금천교나 창경원 입구의 옥천교라는 다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궁전 앞에는 다리가 처음부터 등장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곧 지엄한 내부의 공간과 외부의 일상적 공간을 나누는 상징성을 뜻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정전에서 임금이 임하는 크고 작은 조회가 열릴 때면 참석하는 문무백관들은 일단 다리 남쪽에 도열해 있다가 알현 시간이 되면은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도열해 있다가
안내를 맡은 정리라는 관원의 안내하에 근정전으로 들어가서 풍계 순서대로 도열하게 되어 있죠. 이때 이 다리야말로 지엄한 임금과 애보아야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경복궁 뒤에 있는 삼각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서쪽에 있는 영추문 옆을 지나서 남쪽으로 흘러서 내리던 물줄기가 동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근정문과 홍해문 사이를 지나서 동쪽과 남쪽 사이로 다시 흘러서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영재교는 이른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명당수교라고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조백관이 임금을 만나러 들어가려면 이 명당수 위에 놓여진 영재교를 건너야 근정전으로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다리였었죠. 자, 그러면 광화문과 근정전 얘기는 이만하고 다음부터는 근정전 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